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까치까치 설날은 모레이고요. 설 선물은 저 PBR 주래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회심의 카드 액면 분할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됐고요. S&P는 무려 5,000선 고지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 모레가 설날이죠. 그때까지는 어떤 전략을 펼쳐보는 게 좋을까요? 설날에는 쉬어야죠. 쉬는 전략이 제일 좋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에서 1조 3천억 가까이 매수했다가 매도세로 전환되니까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어제 미국 시장에 상승하는 것들, 어제 충분히 우리 증시 반영된 그런 면모를 보면 옵션 만기에 따른 차익 매도로 인해서 선물 매도로 지수가 하락 조정을 보인다면 자, 우리는 일단 분할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 왜 그러냐면 항상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명절 전 마지막 거래일 날은 관치죠. 기관들의 매수로 지수 상승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요거 기관들이 지수를 관리하는 것 그거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나더라도 겁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 쪽 돌고 있지만 결국에 저 PBR이라든가 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소리 소문없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뭐 배터리, 반도체, 로봇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순환은 돌려놓지만 핵심은 저 PBR 이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도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저 PBR들 주들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을 코스닥 전 종목으로 이제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2006년, 7년처럼 저 PBR의 주가 상승이 일회성일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일 것이고, 그래서 일단 못 가더라도 4월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2023년 무역 수지 적자가 최근 3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 특히 디즈니 실적 호전을 해서 시간에 7%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ARM이 무려 34%까지 급등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즉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면을 본다면 다우나 나스닥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실적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구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정을 염두에 둘 수 있고, 그 조정의 빌미가 될 부분들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생각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앨런이 지금 그 기사 위기 진화에 나서면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부동산 부실 살펴볼 것, 뭘 살펴봅니까?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앞서간다라는 것이고,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자 2030들의 카드 연체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모기지 연체라든가 그다음에 오토론 연체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 스트레스에서도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에 임박한 국면이다. 그 근거를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논리예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신저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숨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거 보면 ARM이 33%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모처럼 급등 양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와 장비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모처럼 이제 게임 섹터들 그리고 포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쪽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그다음에 전기, 수소차, 통신 섹터들이 숨고르게 나가는 모습 보여줬고, 자 ETF에서 보더라도
보안과 가상화폐, 반도체,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테크라든가 헬스케어, 대마, 전자결제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뭐 반도체,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또 본다면 클라우드라든가 인공지능, 보안 이런 쪽들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강세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지만 자동차 섹터들의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 그러면 낙폭 축소, 양봉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 일단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책이 먹혀들고 있어요. 증시 급락하면서 책임졌던 증권 담당자를 해임했다라는 것, 그리고 국부펀드에서 지수 상장 펀드 ETF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증안기금 투입과 도실 자산운용사 운용 합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어서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결국에 경제 성장률과 기업의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자, 증시 부양으로 반등했던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약발이 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자, 국내 보면 어제 기관들, 외국인들 저 PBR주와 배터리 섹터들 매수하면서 일단은 지수는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LG화학이 25조 수주했다라는 것이 결국에 배터리 섹터들의 매수 유입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경상수지가 8개월째 흑자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데, 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제 외국인들 선물 1조 3천억까지 순매수했다가 장중 9천억까지 매도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설 연휴 동안 현금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 압력은 증가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PF 부실 익스포저가 202조 원까지도 증가될 수 있다. 그러면 PF에 대한 리스크 확대가 증가되면서 결국에는 금융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까지 언론에서 내보내지 않았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11조 만기가 올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서도 홍콩 ELS처럼 사모펀드로 운영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 부실 불가피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수급률로 해서 지수에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어제 지금 이제 외국인들 매수 확대했지만 환율 시장이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급격히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327원 80전으로 아직까지도 워낙 강세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객 시장에서도 소폭 강세를 보였다는 것. 일단 이런 시장이면 지금 환율이 1,300원대로 와야 되는데 환율 시장이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 요인 될 수 있고, 자,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5,4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4조 300억 2월 들어서 4조 원 매수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코스닥도 524억 매수하면서 1,111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선물시장에서도 1조 1,400억 순매수하면서 2조 600억 지금 2월 들어서 매수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 측면을 본다면 결국에 저평가라든가 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요. 자,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 나오면서 코스피 거래대금도 11조 4,9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9조 3,400억으로 약 4%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다 시장이 개선되면서 고객예탁금이라든가 CMA라든가 그리고 집나 같은 마켓머니 펀드들 자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서는 유동성까지도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설 이후까지도 일단 긍정적인 기준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저 PBR이 잠깐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한눈을 팔면 안 되고 조정 시점에서는 매수를 나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본다면 ARM이 33% 급등했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ARM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기 인수할 수 있다는 건 아죠. 그럼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움직일 수 있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보안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낙폭 과대했던 섹터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순환매에 일어나고 있지만 본질은 저 PBR 지주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나 국내나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맞서지 말고 여기에 순행하면서 정책 수혜주인 저평가 기업들, 저가 매수 쪽으로 우리가 나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준비된 행사를 보면 이제 개별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둔화되는데 치과 기자재 전시회가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치과 기자재들 움직일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최종 후보 발표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 봤으면 좋겠고 공교롭게도 오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엑스포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재생에너지 움직일지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스스님, 그리고 주야님, 이나비드님, 아드리님, 미정님, 까르보나라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엘쌤 한복 너무 멋져요. 시황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거든요. 항상 세뱃돈 같은 수익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우선으로 서현 이화 그리고 현대 GF 홀딩스로 수익 꽤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두 종목 먼저 볼까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상승폭이 둔화됐어요. 역시도 우리는 26,000원 목표를 도전할게요. 그래서 21,200원이 요 평균 가격이에요. 그럼 오늘 반등 시 매도하시고 21,200원이 지지 가격이기 때문에 22,000원 미만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해서 목표 주가 26,000원 도전. 왜냐하면 이것도 정부 정책 밸류업에 대한 수혜 섹터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현대 GF홀딩스예요. 2023년은 실적 부진했지만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400% 증가되는 것에 주목하자. 실적에 근간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밸류업 코리아 수혜주이기도 하고 저평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모펀드라든가 연기금들 매수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6,000원까지는 1차 가고 6,000원 강한 돌파 나오면 7,000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5,000원 조정까지는 참아보자. 그리고 5,000원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연휴 앞두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들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의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 조기 인수, 이것 때문에 로봇주들이 장 초반에 움직이겠지만, 저평가 맥락에 속한 거죠. 배터리 섹터에서 LG화학이 GM과 24조 7,400억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했다. 그렇다면은 양극재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급 주체인 LG화학과 협력 관계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D&T 이런 것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본다면 LG화학은 시간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차치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볼 수 있어요. 2023년도에도 실적 개선됐지만 특히 2025년도에는 폭발적인 영업이익 증가율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매수하는데 시간에서는 39만 9,500원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시초가까지는 한번 매수하고 눌림목 조정 나온다면 39만 4,000원까지는 눌림목 조정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39만 4,000원에서 시초가까지는 매수하시고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보고 싶어요. 직전 고점 47만 5,000원 47만 5,000원 48만 원 봤으면 좋겠고 손절은 크게 보겠습니다. 36만 원 이탈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단기적으로 이슈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복미남 다냐쌤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안내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47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36만 원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했고요.